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정신없죠, 그죠? 정신없습니다. 어제는 급등 60포인트 이상 폭등했고, 오늘은 아침에 6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다시 또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38포인트로 마감됐나요? 아, 그렇군요. 38포인트 하락세로 마감되었으니까, 하여간, 이상현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널뛰김에 정신이 없다. 라고 하셨네요. 그죠? 성현님은 나스닥이 5%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강하냐?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우리나라가 강해 보이긴 합니다. 결코 강한 거 아닙니다. 물론, 어제 간밤에 미국 주가가 5% 빠진 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가는 1.5%밖에 안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는 강하다. 라고 말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큰 맥락으로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제목을 달면서 그냥 달게 아니고 고민하면서 답니다만은 오늘의 영상은 주식이야 경험으로만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이야 경험으로만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약간의 경험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주가가 60포인트 이상 폭등하고, 제가 2430은 안 갈 거야. 2430은 넘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했더니, 2430마저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틀린 거 아니냐. 그죠? 2200 내보고 2276m로 내가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달러의 원화 환율, 어제 같은 경우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달러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주식을 사고 있는데 전쟁도 곧 끝날 것 같은데 빨리 달러도 던지고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죠? CPI만 있어보자, 하루만 더 있어보자, CPI가 관건이 하겠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는 맞을지 몰라도, 전적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한쪽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전적이라는 게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발표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곧대로 믿을 수도 없지 않겠냐, 등등의 이유로 부득부득 하루만 더 있어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루만 더 있어보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다소간 좀 비겁한 이야기고요. 정확히 말한다면 왜 어제 제가 왜 읽기를 리가 없는데 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제가 틀려서, 지금 파동을 그래 두었습니다만은, 제가 틀려서 우리는 여기를 3으로 보고 4로 보고 그 다음에 어딘가 아직까지 없는 떨어지는 5로 보고, 그래서 5번 파동은 2276을 떨어진다고 이때까지 주장해 왔는데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따라서 상승파동에 뭔가 올라가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게 좀 이상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게 충격파동이라면 이게 분명히 바닥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2276이 여기서 3416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세의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276일 때의 분위기가 과연 그때 바닥이었느냐? 제가 경험하기로, 그래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험으로 말해서 바닥일 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뭡니까? 온 동네에서 곡소리 나는 겁니다. 온 동네에서
비관론이 팽배하는 겁니다. 온 동네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예? 주식 매도 의견만이 넘칠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옛날에 코스피 지수가 277까지 갔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아직도 주식을 하냐, 주가 지수가 300 무너지고 277까지 갔는데 아직도 주식을 하냐, 우리나라 시장은 끝났다, 이거라도 주식을 팔고 시장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온 동네에서 우리나라는 그 IMF 때입니다. IMF 때 아니군요. 277이니까. IMF 때, 그 IMF 때입니다. 98년도에. 이제는 끝났다. 앞날에 하나도 안 보이던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온 동네 곡소리 나고, 온 동네에서 비관론밖에 없고, 주식은 너무 바보 천치고,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2020년도에 3월 달에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얼마나 갔습니까? 1500m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1400 얼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뭐 90포인트씩 80포인트를 쳐박으면서 완전히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절단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잖아. 근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죠?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온 동네에서 곡소리 나고, 온 동네에서 비관론이 넘치고, 온 동네에서 주식 매도수 이게 의견만 내든 그게 바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연 2276이었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곡소리 났던가요? 온 동네에서 비관론만이 팽배했던가? 그 온 동네에서 뭡니까? 이제는 주가는 끝났다라고 매도 의견만이 넘쳤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매수 꾸역꾸역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닥이라는 데는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보일 때가 바닥입니다. 이게 아니, 바닥이라고, 이걸 바닥이라고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걸 바닥이 올라가도 하려면 이게 바닥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째 2776을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경험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내로남불을 말하죠. 그죠? 내로남불. 뭡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고요. 자신의 행동은 다 합리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있다 소리 믿지 말고, 필링, 느낌이 온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해라고요? 물증만을 가지고 해라.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물증을 보고 해라. 그래서 물고기에서 대가리 안 먹고, 그죠? 저 대가리 좋아해요. 그죠? 저 꼬리 좋아해요. 저 사실은 생선에 뼈 좋아합니다. 사실 마누라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은 살 먹고, 저는 뼈를 좋아해서 뼈하고 이게 꼬리 씹어먹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 뭐야? 물고기 그려놓고, 그죠? 놓고 대가리 먹지 마라. 목꼬리 먹지 마라. 몸통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 확실할 때 바닥에서 돌아서는 거,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서 돌아설 때 사고, 꼭지가 아니고 꼭지에서 돌아서는 거 보고 팔아라 라고 말을 하나요. 근데 어제 차트를 본다면, 어제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제 하루 전 차트를 본다면, 비록 주가는 어제 60포인트 이상 폭등했습니다만은 기준선 못 넘겼고요. 구행 스페인의 캔들을 못 넘겼고요. 구름을 못 넘겼으니까, 그래도 구름 넘어가는 거 보고, 기준선 넘어가는 거 보고, 소위 말해서 물증을 보고 거래하시라. 답답해 보이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노하우다. 예를 들어 비기, 이런 소리 듣지만 하지 말아야 이 비기. 예?
비법, 남들이 모르는 은밀하게, 자, 내가 니한테 알려주는데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꼭지야. 이런 이야기 하는 놈 믿지 말아야 해요. 수능들에 그런 거 없어요. 바닥인데 누가 알아요? 꼭지인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앞날을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입니다, 어제.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오늘 폭락할 줄 어제 알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CPI가 다 8.1% 정도 나올다 그랬지. 이게 8.3%, 뭐, 꼴란 0.2%더 올랐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나스닥이, 다우가 5% 이상 폭락할지라고 어제 누가 알았느냐, 이거지. 그러니, 앞날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확률을 바탕으로 거래하시라. 확률이 높을 때 보고 거래하라.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어찌 않아.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과거격으로 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구름 위로 고개 내더라도 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름 위에 있을 때가 그나마 구름 밑에서 막연하게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더냐. 그죠? 그러니까 2276을 바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왜냐? 제가 왜 자꾸 확률을 이야기하고 왜 제가 물증을 말하냐 하면 저도 실제로 트레이딩 하면서 과거에 수없이 이럴 때 해대 살걸 해대 살걸 하고 수없이 많이 후회하면서 여기에 이럴 때 추격 매수를 들어갔다가 어제 들어갔다가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하고 도로 손절하고 다시 또 올라가면은 하면서 또 사고 또 떨어지면은 손절하고 이런 뻥튀기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감에 의해서 지금이 바닥이 아니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갔다가 급히 들어갔다가 손절, 지금은 안 팔고 안 들어가서 손절, 이런 짓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짓 안 한다 이 얘기야. 어떻게? 이제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래도 구름 위로 고개를 내고 물증이 보여야 하겠다. 바닥에서 안 사면 어때? 구름 위로 올라가고 고개가 확실히 되면은 그때가 사도 안 되냐? 하동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이고 이것만 넘기면 2550을 넘기더라도 그때 사면은 우리에게는 브라이트한 미래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뭐 오늘 하루 떨어졌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끝없이 또 떨어질 건 아닙니다만은 일목으로 이야기해 볼 때 후행스팬의 저항을 받았고요. 절묘하게도 기준선의 저항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구름을 못 넘겼으니까 구름 위로 못 나갔으니까 구름 저항을 못 이기는 당연하고 후행스팬도 못 이기고 기준선도 못 이기고 구름도 못 이기면서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아침에 개장갈비에서 올라가면서 양설이 나타났다. 좋은데 그죠? 좋은데 현재 보다시피 오늘 달러대 원화화들도 다락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위 뭡니까? 달러로 환산해서 달러 환산 지수로 봤을 때도 여전히 시장은 전저점까지 무너뜨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주된 매수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해 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아직도 브라이트한 미래를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파동의 힌트를 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걸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 의견,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고, 그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C인데, 여기가 C인데, C 중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어제까지 우리가 여기가 4고, 여기가 그 다음에 앞으로 5 있다. 그죠? 5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럴 가능성은 오늘 이 움직이는 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얼핏 들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게 5개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어제 말씀드렸듯, 억지로 하면 될지 몰라도, 이게 보통의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이게 5개로 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5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 8 아니냐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4다. 그러니까 지금은 5다. 5니까 이건 5개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도 잘 안 돼. 5개 잘 안 돼. 그죠? 어제 워낙 급등하는 바람에, 이게 들어서면서 잘 안 돼요. 5개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걸 갖다가 어제 어떤 질문했습니다. 이걸 1로 보고, 2로 보고, 이게 3에 1로 보고, 3에 2로 보는 이런 식이 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도 다 억지스러워요. 억지스러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를 4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찍어볼까요? 여기를 4로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2가 어디 있냐니까, 요게 2죠. 그죠? 요게 2죠. 그죠? 요게 2죠. 어떻습니까? 단기고 짧죠. 맞습니까? 네모 2는 너무 짧잖아요. 따라서 네모 4는 어째야 됩니까? 단기 짧다 2가, 그럼 4파는 어째 돼야 됩니까?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이고 단순하고 단기나 짧다라 같은 말이 있는 거죠. 단기이고 단순했죠. 단기고 단순했죠. 따라서 4파는 장기이고 복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가 4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4의 A이고, 네모 4의 A이고, 여기가 네모 4의 B이고, 그리고 네모 4의 C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가 4로 나타나는, 2가 너무 짧았으니까, 4가 길게 나타나는 시계 방향은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동을 데이 투 데이로, 데이 투 데이로 매일같이 따라가서 지금 이 3의 1이고 3의 2고 3의 3이고 3의 4고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생각이지, 이게 가능성이 따름이지,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거는 이게 5개로 잘 안 된다. 이것도 5개로 잘 안 된다. 안 된다면 결국은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고 그 다음에 C로 보는 스토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대안으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고 이렇게 하고 C가 있고 결국은 뭐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니까, 크게 약도로 그리면은, 자, 여기가 A,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인데, C에 1, 네모 1, 네모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네모 3, 여기가 네모 3, 그 다음에 4인데, 4가, 우리 지금 이래 왔다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올라가서 네모 4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네모 5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여전히 지금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간에 여전히 보수적이다. 조심조심하자. 4의 A를 4의 C가 넘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1, 2, 3, 4, 5 아닙니까? 그죠? 그죠? 1, 2, 3, 상승세 해보게, 상승세. 상승세일 때, 이때 4죠, 그죠? 4죠? A, B, C 아닙니까? 그래, 다시 그려보죠.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이게 1, 2, 3, 4, 5죠. 그죠? 그럼 요 4번 파동이죠. 4번 파동이 이게 플랫이 되거나 디그제그 되거나 아니면 트라이앵글이 되거나, 그죠?
또는 이레귤러 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럼 플랫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ABC죠. 이 ABC가 플랫입니다. 이 B 파동이 C 파동과 비슷하고 C 파동은 A 파동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 플랫입니다. 지그재그는 지그재그.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이고 이렇게 되고 B 파동이 A 파동 조금 올라가다가 축 처박히는 게 C 파동이죠. C 파동의 바닥은 A 파동의 바닥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A, B, C, D, E. 여기서 A, B, C, D, C, D, E. 이렇게 되는 게 트라이앵글. 이레귤라. 그래서 A, 이게 5번 파동이고, B, C.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레귤라. 결국은 C 파동의 바닥은 A 파동의 바닥 이상으로 항상 내려가 있죠. 그죠? 이때는 뭡니까? 하락세일 때, 상승세일 때, 전체 분위기가 대세가 상승세일 때 C 파동은 A 파동의 바닥 밑으로 내려가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하락세면 하락세. 전반적으로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죠? 전반적으로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면 4의 A, B, C 같으면 C가 아까 하락일 때는 C가 C 바닥이 A 파동 밑으로 내려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승일 때는 C가 A 파동 위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4의 A가 4의 C보다 4의 A를 4의 C가 넘을 수 있나요? 하락일 때는 넘을 수 있죠. 이게 4의 C니까 넘을 수 있죠. 거꾸로 상승일 때는 A, B, C니까 이 C가 A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고, 거꾸로 하락일 때는 이 4니까 A, B, C니까 이 C가 A 파동보다도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그러니까 여기를 4라고 네모 4가 끝났다라고 보면 지금이 5라고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네모 4에 여기가 네모 4의 A다. 그럼 지금이 네모 4의 뭡니까? B가 전개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있으면 그게 네모 4의 C가 되면서 이 C는 여기까지 넘어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장장장 처박일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일단 그럴 공산도 있지 않겠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꼭 뭐하고 똑같은 애가 조삼보사하고 똑같아요. 조삼보사가 뭐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싫어하길래 미안. 우리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 줄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후의 차이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지금이 여기가 4가 끝나고 앞으로 5라면 5는 바로 처박혀가지고 2376m 내려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가 4의 A고 지금의 4의 B라면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처박히는 거고, 어떻게 하든 간에 5는 아직도 네모 5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처박히느냐, 여기서 바로 처박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혹은 달리 말하면 아니야.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2550 넘어가면은 여기가 바닥이고 상승이라고 말했지 않냐. 그가 어떻게 다르냐. 그럼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그럼 설령 2550을 넘기더라도 여기까지 왔더라도 여기서 사면 완전히 망하는 거네. 잘못하면 처박힐 수 있겠네. 그죠? 이게 4라면. 그죠? 여기가 4의 A고 4의 B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올라 2,550을 넘어가는 올라가는 게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라서 새로운 상승 파동 여기가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고 아직도 사라면 이 올라갈 때를 이나가면서 샀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망하겠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그럼 도대체 뭐고 이게 도대체 올라가는 게 맞나 안 맞나를 보려고 그러면 요 파동이 앞으로 만약에 대주장대로 올라가는 게 있다 하면 바로 쳐박기는 문제가 아니고 올라간다면 다시 이 올라가는 이 파동을 이게 과연 5개로 나눠지는지 아니면은 3개로 나눠지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이 2550을 넘기면 그때 가서 5파가 되는지 새로 세분했을 때 3파가 되는지는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걸 고려해서 B 파동, 이가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 파동 다음에 4회, 네모 4회 지금 앞으로 내 C가 남았다는 것을 전제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률적으로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 지금은 결국은 떨어질 가능성도 바로 갈 수도 있고 반등을 할지라도 뭡니까? 처박일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C가 반드시 2550을 넘겨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조정 파동의 패턴은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나고 나서 그게 지그재그였네. 알고 보니까 그게 플랫이었네. 그게 삼각형이었네. 그게 이레귤러였네. 를 지나가면 압니다만은 이때는 이놈의 게 플랫일지 지그재그인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는데 이게 이쯤 오다가 처박힐지 아니면은 더 갔다가 처박힐지 더 올라가서 이레귤러 되고 처박힐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복잡하게는 말로 빙빙 돌리겠습니다만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뭡니까? 그 충격 파동이 이거나 할 때면 아직은 최소한 어제 오늘의 움직임을 가지고 볼 때는 시장이 아직도 흥분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흥분된 상태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흥분된 상태에서 바닥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현님께서 나스닥은 5%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래 강하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말고. 자, 이게 이제 나스닥이죠. 그죠? 주봉 정도 볼까요? 여러 가지 파동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여러 쪽으로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때 보입니까? 6월 달에. 그죠? 6월 달, 이 폭락할 때. 6월 달, 이때. 이때가 6월 CPI 발표할 때거든요. 그죠? 6월 CPI 발표할 때요. 시장 예상, 그 당시에 8%인가에 발표됐죠. 시장은 6% 예상하고 있을 때. 그죠? 시장 6% 예상하고 있을 때 8% 발표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CPI, 6월달 CPI 나올 때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6월달에.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때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7월달에 CPI 나왔을 때는 7월달 CPI 나왔을 때는 9%가 나왔습니다만은 9월달에 7월달에 9% 나왔습니다. 시장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여기서 8% 나오는 걸 당해봤기 때문에
8.3% 나오던가 당해봤기 때문에 너 어차피 FOMC에서 금리를 왕창 올리지 않겠냐 라는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 그래서 반등하다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수준은 그 당시 CPI 6월달 CPI로 해서 추락했던 그죠? 6월 10일 전에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회복이 있죠. 그죠? 이때에 비해서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가는 이 7월 달이고요. 6월 달에 CPI가 나올 때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주가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6월달 CPI가 나올 때의 수준보다도 지금은 낮습니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에 CPI 나와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소위 피봇이 어떻고 FOMC의 피봇이 어떻고 자 급진한 세상에서 생존투자법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뜨냐? 뭡니까? FOMC가 이제 물가가 조금 진정되면은 지금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지만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진 첫 번째가 6월달 CPI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산이 부서진 게 트리거를 나타난 게 뭡니까?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폴 볼커를 운의하면서 과거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라고 했던 거에 인해가지고 금리를 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산산히 무너뜨렸던 게 두 번째 충격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소위 6월 달에 금리를 0.75% 이상 올리겠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을 때, 다우 지수가 폭락했을 때보다도 미국 시장은 그 수준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때 수준보다도 아직까지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진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덜 떨어졌다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미 뺐는데 그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5% 빠졌다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5% 빠지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뺐으니까 더 빼는 거니까 이렇게는 심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덜 떨어졌다 그래서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